아, 안녕하세요. 드론 이걸째 민속 이야기 18번째 마당입니다. 1902명. 먼저 송승갑 선생님하고 박익수 선생님 이야기를 한 것이 이렇게 많이 시청 수를 기록하셨어요. 그동안은 800명대를 유지해서 제가 그것도 고마워했는데 이제 좀 무섭네요. 제가 말하는 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글쎄요. 먼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심우성 선생님이 쓰신 대전 웃다리 농악이고요. 이 책 처음 쓰실 때도 책 나왔을 때 저는 바로 만났었어요. 제가 송승갑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에 선생님의 그 어려운 것들을 더하면 선생님이 업적이 조금 더 빛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오행, 풍농악과 오행. 오행이 뭐냐면 이제 주역에서는 음과 양을 갖고 한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사상에서 삼재라는 사상이 있죠. 그 삼재가 지금처럼 말하는 사주에 삼재, 올해 신수에 삼재가 들어서 나쁜 일의 삼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재주. 그래서 천지인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선이 물론 중국에서 이건 시작된 건데 이 중국에서 시작돼서도 오행은 명리학이죠. 명리학에서 금목 수화 토 5가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서로의 조화를 이루는 근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농악하고 오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오행을 갖고도 어른들은 참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악기는요, 반드시 오행을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이렇게 말해요. 오행이 상세, 부세, 진, 장구, 북. 그래서 5개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아니다. 상세는 어차피 깽매기로 보면 둘 다 같으니까 깽매기, 진, 장구, 북. 그래, 하나를 더 넣는 게 재금입니다. 재금은 이제 사실 불교에서 많이 쓰시죠? 의식, 음악을 할 때, 범패하실 때 많이 쓰시는 악기인데, 재금을 쓰는 동네들은 꼭 썼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근데 무슨 소리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소리를 들을 때 5소리는 이미 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깽매기 소리 하나, 북소리 하나, 진소리 하나, 장구의 궁채와 열채 소리. 그래서 5개가 맞은 거니까 그것에 더하거나 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이것을 재미난 이야기로 어른들이 그걸 갖고 싸운 얘기 같은 것들을 좀 재미나게 구성해서 오행을 갖고 1시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소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상무에서 오행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판재에서. 그런데 사계절과 윤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음력의 윤달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것을 농사꾼이 생각 안 하고 농사를 지면 농사를 망친다 해갖고 윤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농기 꼬리 쪽에 5줄을 내리는 동네도 그 윤달을 따지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무를 5명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동네들도 있고요. 오행으로 말하는 동네는 하늘과 땅을 기본에 깔고 오행을 놓기 때문에 7일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동네도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공주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좋기도 하고 딸이 없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뭐냐면 공주 사람들은 명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네가 하는 짓이 명분에 맞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이 되면 괜찮은 거고 이렇게 하는 풍토가 있어요. 첫 시간인가요? 저희가 집터 다지기 할 때
집터 다지는 줄 이게 쭉 묶는데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 뭐 어쩌고 해갖고 이거 내 줄을 해서 하는 건데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놓고는 절기가 예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농사 짓는 집 질 때는 이제 24줄 이상은 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행으로 이게 북입니다. 북인데요. 북을 치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 이 소리와 이 소리와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이쪽과 이쪽이 다른데 지금은 북을 양쪽 소리가 같을수록 좋은 북으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음양으로 한쪽은 남성의 소리를 한쪽은 여성의 소리를 내는데 약간 같은 쪽에서 깨지지 어느 쪽을 쳐도 거부감은 없을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거를 할 때 재미났던 것이 뭐냐면 음양의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요 쐐기라고 그러죠. 요것을 박는 위치를 어떤 때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운데다 받기도 하고 양쪽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조절했고요. 요것이 또 좀 더 아래에서 금목, 수, 화, 토성이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가운데를 친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북채를 돌리죠. 돌려서 치고 밀고 당기는데 그것이 어디서 맞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 그런 쪽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되느냐면 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연주를 해라. 북 하나도 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고 같은 강도로 쳐도 장소에 따라 다르며 또한 뭐예요? 소리의 세기를 갖고 조절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으로 북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행력이 그래도 길어졌네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의풍장과 합구풍장, 그 중에 합의풍장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농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골 풍장이 작은 규모였고 서로 섞여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한 얘기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조선조 이전으로 내려가면 일제강점기 뭐 중기 이하로 내려가면은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한쪽에서 제비들이 많이 모여치는 풍장이 없었느냐? 혹간이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공주에는 그 4개, 5개 마을 이상의 합의풍장을 친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그 전에 참 용어로 좀 구분을 짓고 가겠습니다. 합의풍장과 합구풍장. 합구풍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풍장 싸움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풍장의 실력으로 승패를 가리는 것은 합구풍장입니다. 그것은 두레풍장에서도 있었고요. 일반 풍장에도 있었고. 합의풍장은 뭐냐면 가락이 다른 2개 이상의 풍장제비들이 서로 모여서 가락을 어울려서 한 덩어리로 치는 것, 그게 합의풍장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풍장은 연합풍장, 지금 용어로는 연합풍장, 그게 괜찮을 것 같고요. 연합농악. 근데 이거 요즘 보면은 영상이나 보면은 한국국악협회에 그 응수 선생이 이사장이신 농악인들 막 뭐 50명, 100명, 뭐 1000명 해갖고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많이 쓰시죠. 근데 그때 뭐 가락까지 다 안 맞춰도 소리가 이제 어우러져서 나가는 그런 풍장이죠. 근데 합의풍장은 가락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런 쪽에 있어서 크고 특색 있는 합의풍장 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계룡면 하대리. 그 하대리 얘기 제가 참 많이 하죠. 그 12대징이 풍장이에요. 이 12대징이 풍장은 말 그대로 12개 마을의 풍장제비들이 칠성날 농기를 다 들고 하대리에 모여서 뭐 해요? 같이 노는 풍장마당이에요.
대징이, 대징이 이렇게 되는 대장이 뭐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은 좀 그렇게 불렀던 곳이죠. 열두대쟁이는 어디냐면 계룡산의 남쪽 자락에 이렇게 산이 뒤에는 길고 아래로 양쪽으로 품에 안은 듯이 한 이 안에 있는 12개 마을입니다. 갑사 밑에 갑사동에서부터 하대리 입구에 수물까지 그 12개 풍장패가 언제 모이느냐면요, 7월 7석날 하대리는 새벽에 칠석제를 지내요. 지내놓고 나서 12개 마당이 오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그 동네의 12대징에는 12그루의 느티나무 정자가 있었어요. 이 정자를 일본 놈들이 군선을 만든다고 11그루를 베어가고 지금 한 그루 남았는데 그 12개의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자리를 잡기 전에 참 재미난 일을 해요. 뭐냐면 그 동네에 영의정이 삼남으로 순찰을 가다가 하룻밤을 묵어가요. 경천역에서 자야 하는데 건물이 약하니까 그 동네 부잣집에 와서 머물러 가는데 그 머물러 갈 때에 내가 대접을 잘 받았으니 뭘 해드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우리 두레패들 눈기에다 수결이나 해주시지요. 해가지고 거기가 천하대본인데요. 천하대본 눈기에다가 수결을 해주시고 갔어요. 그 영의정 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11개 눈기는 동네에 오면 다 절을 합니다. 이 기세배가 기가 절을 하는 것을 그냥 통칭 기세배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러나 봐요. 근데 그 기세배를 하는 방법도 차이가 참 많아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2개가 할 때는 아래가 하고 위에가 받으면 되는데 12개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순서에 의해서 나가 있으면 주인 뚜레가 영의정 뚜레가 나와 있으면 농기가 와서 절하고 받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쭉 쓰는데요, 서열이 있어요. 그 농기에. 그래서 아래 서열은 다 굽혀서 먼저 절을 하고 후에 서열은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는 순서가 엉키면 뭐 이렇게 그 진행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서로 기억을 못해서 착오가 날 수도 있는 형태죠. 그래서 둘의 서열을 굉장히 정확히 지켰고요. 그렇게 해서 쭉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좌상들이죠. 둘의 좌상들이 앞에 앉아요. 그러면 농기 바탕 세우는 느티나무 앞에 앉으면 그 좌상들에게 술상을 소반상으로 쭉 갖다 돌려요. 먼저 돌려. 그러고 이제 술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둘의 서열 합고 풍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아까 농기가 들어올 때 농기로서는 둘의 간에 서열이 있어서 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래 뚜레가 난 내 바로 위에 뚜레나 그 위에 뚜레를 인정 못하겠다 하는 형태의 이의가 들어오면 그 둘의 두 패가 나와서 만인들이 보는 속에서 농악으로 가락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만 엉켰으면 괜찮은데 4개, 5개 팀이 엉켰어요. 첫째, 둘째는 되게 안 건드려요. 근데 언제나 중간 분들이 이제 우리가 더 낫다고 이제 해서 풍장 싸움이, 학고 풍장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의를 제기한 5개 풍장이면 도전을 받은 쪽하고 나와서 한마당이 씁니다. 그래서요, 우리 위에 있는 상세가 나가서 가락을 꺾어대요. 치면서 바꿔댑니다. 그래, 아래에서 따로 쳐요. 그럼 천하바탕 가락 치고서 다음 상세가 또 나와서 치고 하는데 그 상세제비들이 가락을 꺾어댈 때에 못 따로 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쫓겨가는 데가 뭐가 돼요? 막 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고로 그 다음 해까지 가는, 그 다음 둘의 만남까지 가는 마을 서열을 정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의 싸움이 잘못되면 실제 거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둘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공개적으로 진짜 실력 좋은 풍장제비들이 있는 데서 풍장 싸움으로 승패를 가려라, 그런 의미죠. 그것이 이제 학고풍장인데
그 합구풍장을 먼저 하고 나면 이제 합의풍장을 칩니다. 합의풍장. 12개 풍장이면 상세제비만요. 한 마을에 전부 2명 이상이거든요. 24명이죠. 장구가요. 12개 이상이죠. 북이 12개 이상이죠. 징이 12개 이상이죠. 연기 나와서 춤추죠. 그러면 그때는 마루뜰이라고 그 영의정 눈길을 잇는 동네에 다행히 유기봉이라고 아주 뛰어난 상세가 있어서 그 사람이 판을 좌우해서 시작을 해놓으면 그 유기봉 씨가 지목하는 다음 상세가 또 막 놀고 해서 치는 합의풍장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고종조에 시작을 돼서 농기에 그 마을 농기에는 몇 년도 처음 했고 하는 것이 쭉 써져 있어요. 그걸로 보면 고종조쯤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되온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합의풍장을 치고 나면 놀이마당, 그쪽이 판소리도 중고제 판소리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해서 이제 개인적인 놀이마당이 이루어지고, 합의풍장 끝나면 이제 술, 밥 잘 먹여요. 이게요, 합의풍장 마당을 하는 동네는 부자 동네야 돼요. 12개 마을에서 애들까지 다 오는데 그 사람들 밥 먹여야 되거든요. 그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는 술 한 병 매달고 온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농기술이라는 걸 매달고 와서 놀고 가기 때문에 부자 동네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대리 12지 중에 합의풍장 마당엔 좋았던 것이 뭐냐면, 그 합의풍장 마당이 끝나고 오후 마당은 노인 어른들은 아주 상석으로 다시 풍장 소리하고도 좀 멀리 경로잔치를 겸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 뛰어났고 옛날 민속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거 소개하고 싶은 건 반포면 공암리 서원 합의풍장이에요. 이 서원이, 충현서원이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했던 건지, 공주에는 서원이 거의 못 살아남아요. 논산에 공식적으로 했던 윤정 선생님의 서원만 충청남도에 살아남다시피 하고 나머지들은 완전히 문을 닫게 하든가 명맥만 유지시키는데, 이 충현서원이 1차 폐지에서 살아남고 명맥을 유지했던 서원인데, 이 서원의 힘을 빌려서 서원의 땅도 많으니까 영향권 있는 7개 마을의 풍장패를, 여긴 백중날 부릅니다. 백중날 불러서 그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천가죠. 그 공암 하천변에서 하루를 놀았던 풍장이에요. 여기 농기 배양이 여기도 있습니다. 서원 농기라고 그래서 거기 천하지대분도 아니고 한데도 농기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는요 좀 군대식이에요. 이게 권력을 아는 사람들이라 7개의 농기가 앞에 쭉 가고서 한꺼번에 절하고 일어나는 걸 한 번으로 끝나죠. 그렇게 농기 배양을 하고요, 자리를 정한 곳에 앉으면 만남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합의풍장을 칩니다. 가볍게 치지만 전체가 뭐예요? 7개 팀이 서열별로 들어와서 한 사람이 치면 뒤따로 들어와서 판을 이루어서 다 한바탕 놀고요. 그거 하고 나면 점심과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서원 공암뜰에도 그 밥을 다 먹였어요. 술 냈고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실컷 노른 후에 이제 점심 먹고 진짜 이제 본격적인 합의풍장으로 7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마당을 합니다. 이 놀이마당에서 개인적인 예능이 계룡거하고 반포것이 많이 다르거든요. 저쪽은 이제 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마당도 있었는데, 반포는 그것이 아니고 풍장 치는 분들의 개인 장기자랑, 그리고 이제 노래가락 장부 타령 같은 소리마당, 이런 형태로 해서 해 넘어가도록 하루 종일 노는 거죠. 요 두 가지는 주광현 선생님이 쓰신 한국의 두레에 소개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합의풍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고 연합풍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연합농악이죠. 농악으로 두레풍장을 쓰셨는데, 이 지역에서는 연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합의풍장, 합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합의는 한자로 보면 합할합자에 두이자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 합쳐서 논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 곳은 유구, 읍, 성남리 3구. 그 동네 이름이 수촌뜰인데요. 수촌리에서 1000석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700석이다, 1000석이다 하는데 큰 부자가 사셨는데, 이분이 그 1000석이라고 하면 그 인근의 땅에 천마지기를 갖고서 소작을 줘서 1년에 도지로 받는 쌀이 1000가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동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소작농들이 많았겠죠, 농부들에게. 그런 동네를, 이제 그 사람들을 처음에 시작은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 하루 풀러서 잘 먹여. 그래서 거기는 그 부자가 전체 경비를 댔습니다. 대서 한테 합의풍장도 치고 놀았는데, 이게 교묘한 데서 싸움판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고시씨 유업이라는 농기를 세워놓고 지세배를 하라고 그래요. 농기가 왔으면 절을 해라. 그런데 신농유업이라고 썼으면 아무 이상 없이 따랐을 건데, 고시씨 유업이라고 해놓고 나니까 인근 풍장패들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인사를 안 해서 싸움판이 되고, 또 인사를 마지못해 하고서 돌아가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약속된 둘의 싸움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리 보라고 일부러 막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네들 스포츠로 싸우고서니, 그 보는 앞에서 싸우고서니 어느 순간에 쫙 빠져 가버리고, 그래서 이 농기 하나를 잘못 세워갖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굉장한 싸움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촌뚜레가 반대로 다른 마을의 마을 풍장패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풍장 마당은 그게 두레 풍장으로만 노는 게 아니니까, 연희성이니까, 그 연희성으로 노는 때는 암소리 못하고 두레 일꾼들이 만나기만 하면, 수촌뚜레를 만나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쪽 두레 저쪽 두레가 짝이 되미는 거죠. 그래서 수촌 어른들이 그 농기를 없애야 된다 뭐 하다가, 그 부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동네 어른들이 이것도 좋은 우리 동네의 기물이니까 보존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 고시시 농기가 섰을 때 한 개의 농기에 나란히 하는 기세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유구천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고요. 똑같아요. 만나서 치는 합의풍장 치고 점심과 술 마신 후에 다시 이제 본격적인 합의풍장 치고, 여기는요 제가 그냥 잠뱅 씨름이라고 하는데 허리에다 띠 안 두르는 씨름으로 씨름을 하는 해도 있었고, 또는 예술인들이 나와서 그냥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만천리 쪽이라는, 유급에 만천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만천리 쪽에 예술하는 분들이, 소리꾼들이 좀 제법 계셨는데 이 마당에 가서 소리를 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렇게 노는 풍장 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건 두레 풍장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거지만, 그날 노는 그림은 연희 풍장입니다. 그리고요 합구풍장과 합의풍장이라고 하는 쪽에 별도로 했고요. 두 개, 세 개 동네, 먼저 두레 말씀드릴 때 그 형제 두레 뭐 이렇게 됐을 때 하나, 둘, 셋 돼서 하나, 둘이나 셋의 합의풍장들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은 곳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합구풍장을 할 때 상세가 가락을 바꿔치는 것, 계속 바꿔치는 것을 가락 꺾기 또는 쇠질, 그리고서는 갑자기 진행하던 가락을 툭 꺾어서 내려가는 것을 가락 허리 꺾기, 이런 말들을 했고요. 땅북이라는 말을 씁니다. 땅북. 하늘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박어치는 북, 북을 쓸데리 없이 막 박어친다든지, 둘의 싸움판에서 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치는 북을 땅북이라고 하는데, 그 땅북은 땅바닥의 땅이 아니라 좀 저급한 그런 의미로들 썼고요.
둘의 싸움에서 당연히 치는 땅북은 용인이 되지만 바고 치는 북쟁이들을 아주 싫어했던 것이 공주 둘의 풍장의 특징입니다. 글쎄요, 농악이 옛날 본질적인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서는 뭐 이렇게 소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주에서 농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공주에서 예산에서 뭐 이렇게 농악을 시골에서 즐긴 문화를 좀 이야기거리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많이 보신다는 것이 800명까지는 무조건 기뻤는데요, 1000명 넘어가고 나니까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의 농악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봤는데 말 실수 많이 했더라고요. 4분의 4박자라고 했다가 중간에 4분의 3박자로 했고, 이런 실수들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해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더는 안 하고요. 앞으로는 실수는 적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특화된 풍장 중에서 사제 풍장 예산 것을 좀 면밀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째 민속 이야기 18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